안녕하세요. 우리 집 건강지킴이 약사딸내미 약달입니다. 요즘 SNS에서 피부에 좋다는 약국 꿀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좋다고 하니까 일단 써볼까 하셨다면 잠깐, 좋다고 아무거나 썼다가 피부가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각 제품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보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총 4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EGF 새살 연고예요. 정식 명칭은 제조합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인데 쉽게 EGF 연고, 재생연고라고 많이 부르죠. 원래 이 연고는 상처의 회복을 돕는 용도로 개발이 되었어요.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나 항암 치료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생겼을 때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흉이 덜 지고 흉의 크기를 줄여주는 목적으로요. 작용 기전 자체가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EGF 연고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케이스는 점을 빼거나 레이저 시술 후 또는 여드름을 짜고 푹 파이는 상처가 생겼을 때예요. 즉 새살이 빨리 나도록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관련 연구를 하나 살펴보면 여드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얼굴을 반반 나눠서 한쪽에만 이 연고를 사용했더니 연고를 사용한 쪽이 여드름 흉이 훨씬 덜 생기고 여드름 병변이 작아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최대 3-4달까지 사용한 데이터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EGF 연고를 사기는 했는데 계속 써도 될까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기간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술 직후나 여드름 짠 직후에 수분 패치를 먼저 사용하고 패치를 떼고 난 이후에 EGF 연고를 사용해주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갈색 흉터가 남는 것을 좀 방지해줄 수 있어요. 같은 원리로 마이크로 니들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낸 후 회복시키는 리들샷 같은 것과도 궁합이 좋답니다. 참고로 운동시합에 나가는 경우 EGF 연고 사용 전 주의가 필요한데요. EGF 연고의 성분이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성장인자이기 때문에 경기기간 금지 약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스티모리네스 크림이에요. EGF 연고가 좋기는 한데 요즘 전국적으로 품절이라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가격도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 떠오른 게 스티모리네스 크림인데요. 원래 상처가 났을 때 감염을 막아주고 빨리 피부가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인데 피부 재생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EGF 연고 대안으로 인터넷에서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주 성분이 소액 추출 수성액을 본래 용도인 화상이나 상처 회복 이외에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어요. 2020년에야 이 성분이 피부 미용에 잠재적으로 좋을 수도 있으니 연구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논문이 한편 있더라고요. 따라서 얼굴에 매일매일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피부 관리 목적으로 굳이 구매하시기보다는 만약 집에 이 연고가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비판텐 연고예요. 비판텐 연고는 특히 아기 키우는 집에는 무조건 하나씩은 구비해두는 필수템이죠. 아기도 사용할 만큼 순하고 보습력이 좋은 제품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비판텐 연고의 성분인 덱스판테놀은 비타민 B5의 전구체로 몸에 흡수되어 판토텐산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는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피부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세포를 증식시켜 안쪽부터 피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지질을 분해시켜 과한 유분기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덱스판테놀을 스킨케어 목적으로 사용해줬을 때 피부의 수분감을 유지시켜주고 간지러움, 홍조기를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요. 비판텐 연고는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형이 굉장히 되직하고 눈 밑에 발랐을 때 비립종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또 발랐을 때 약간의 백탁 현상이 있어서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텐 연고는 특히 건조한 시즌에 자기 전 보습과 나이트 케어 목적으로 또는 목주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두루두루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립성이 더 부드러운 디판테놀 크림이나 함량이 낮은 판테놀 제품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세비타미계를 살펴볼게요. 여드름 잡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제품인데요. 비타민 B3 니코틴아마이드가 주성분이에요. 경증에서 중증도의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기는 하지만 여드름 연고들 중에서 1차적으로 선택할 만한 제품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니코틴아마이드가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역할이 있어서 피지가 과하게 쌓여서 생기는 여드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기름기가 많고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 다른 여드름 치료제를 써봤는데도 효과가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보조적으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비타미 겔이 진짜 효과를 발휘하는 건 바로 잡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니코틴 아마이드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니코틴 아마이드가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보다 얼굴의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훨씬 많아요. 멜라닌 색소가 주변 케라틴 세포로 전달되어 피부톤이 균질하지 못하게 보이는 현상을 니코틴 아마이드가 일부 억제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름 개선에 대한 연구도 꽤 있는 편이에요. 세비타미겔을 사용할 때에는 얼굴에 넓게 도포하지 말고 저녁 세안 후 여드름 부위 혹은 기미가 올라온 부위만 톡톡 발라주세요. 피부 건조나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서 바로 얼굴에 바르지 말고 손이나 이마에 먼저 소량으로 테스트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살펴본 제품별 사용 방법을 한 장으로 정리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소중한 내 얼굴에 무작정 바르시지 말고 본래 용도가 무엇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 궁금한 에센스 대란템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